이 며칠은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 세이리 아틀라스 3i 애틀라스로 알려진 항성간 천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지점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근일점, 페리헤리온이라 부르는 순간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성이 아닙니다. 3 아틀라스는 천체 역학의 모든 모델을 뒤엎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움직이고 이상한 색으로 빛나며 심지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별에서 온 자연 유입체라고 주장한다. 하버드 대학의 가장 대담한 천체 물리학자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인위적으로 제작된 무언가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 허블, 수십 개의 지상 관측소에서 수집된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의 소름 끼치는 가능성으로 수렴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아틀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거나 첫 번째 경고일 수 있다. 2025년 7월 칠레의 아틀라스 탐사 프로젝트가 세계의 아틀라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즉시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그 궤도는 단순히 길쭉한 것이 아니었다. 쌍곡선 궤도였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모든 행성, 해성, 소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우무아마, 2019년 보로스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된 항성간 천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해도 세계의 눈 아틀라스는 독보적이었다. 시속 21만 km가 넘는 속도는 기록된 동종 천체 중 가장 빠른 것이었다. 그 궤적은 놀랍도록 가까웠는데 태양으로부터 불과 1.36 천문단위 AU 거리, 이후 지구로부터 약 1.8 AU 2억 6700만 km까지 접근했다. 멀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관측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다. 초기 관측에서 발견된 것은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물체의 빛 특성은 알려진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너무 반사율이 높고 너무 구조화되어 있으며 태양 복사 아래서 너무 안정적이었다. 세계의 아틀라스가 무엇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태양이 가까워지자 전 세계 망원경들은 천문학계에 충격을 준 이상 현상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전례 없는 것을 감지했다. 반반 꼬리,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밝은 물질 분출물이었다. 몇 주 후 그 방고리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바깥을 향하는 일반 꼬리로 변했다. 이 현상은 너무 갑작스럽고 대칭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제어된 추진 방식이 아닐까 의심했다. 하와이의 케아 천문대와 스페인의 노르딕 광학 망원경이 이 변화를 확인했으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더 기이한 것을 포착했다. 사만 아틀라스의 코마 핵을 둘러싼 구름은 이산화탄소 87%, 일산화탄소 9%, 물 4%로 구성되어 있었다. 태양계 내 다른 어떤 해성도 이런 성분을 지니지 않았다. 거의 뼈만 남은 듯 건조한데도 내부에서 열을 방출하듯 적외선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분광 분석 결과 이 천체를 둘러싼 거대한 이산화탄소 구름이 목성의 지름보다 큰 약 35만 킬로에 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내부에는 시안화수소 흔적과 철은 거의 없고 니켈 비율이 높은 성분이 발견되었다.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 과학자가 속삭이듯 말했듯 그건 산업적 비율이다. 세라이 아틀라스가 근일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전의 수많은 해성들처럼 태양 복사열에 의해 분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해성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생존한 것이다. 단 하나의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관측자들은 태양의 코로나 질량 방출이 그 궤도를 정면으로 강타했으며 그 폭발은 취약한 천체를 순식간에 증발시킬 만큼 강력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3I 아틀라스는 거의 흔들림조차 없었다. 충격을 흡수한 채 궤도를 유지했고 표면 온도는 상승한 후 안정화되었다. 마치 이를 견디도록 설계된 듯했다. 17일의 종횡비를 가진 길쭉한 형태는 우무와 무아를 연상시켰다. 길고 가늘며 거의 공기역학적이었다. 그러나 우무와 무아가 불규칙하게 회전하는 동안 3I 아틀라스는 안정적으로 빛을 반사하며 기이한 음의 편광을 보였는데 이는 알려진 자연물체 중 어느 것도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었다. 과학자들은 이를 깨지지 않는 방문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하버드의 아비벨을 비롯한 일부 이론가들이 이를 로브 외계물체 척도 4등급에 분류했는데 이는 인공물일 가능성에 따라 항성간 물체를 등급화한 체계였다. 로에에 따르면 3이 아틀라스가 기술적 물체인 확률은 40%다. 다른 이들은 이를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이상 현상이 드러날 때마다 그 수치는 공상과학보다 예언에 가깝게 느껴진다. 지금 세계의 아틀라스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동을 수행 중이다. 미오아쿠 같은 물리학자들이 기다려온 순간이다. 만약 그 물체가 태양 중력이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 가속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다. 오베르트 효과로 알려진 이 기동은 우주선이 중력권, 이 경우 태양 근처에서 추진체를 발사해 엄청난 속도를 얻는 기술이다. 세계의 아틀라스가 이를 실행한다면 태양계를 벗어나거나 더 나쁘게는 지구로 궤도를 전환할 만큼 불가능한 수준의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관측하고 계산하며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확인된 편차는 없지만 데이터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한편 나사는 공식적으로는 훈련 차원에서 전 세계 217개 관측소가 참여하는 협동 관측 캠페인인 행성 방어 네트워크를 조용히 가동했다. 그러나 시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파 망원경이 세대의 아이스 아틀라스 궤도와 동기화된 약하지만 일정한 신호를 포착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인터넷은 폭발했다. 고향에 신호를 보내는 걸까? 간섭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우리 문명보다 오래된 기계가 공허를 가로질러 보내는 속삭임. 3호 아이아틀라스가 근일점 통과를 마친 지 며칠 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물리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 항력, 태양풍, 중력 감속을 통한 것도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정교한 감속이었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와 유럽우주국 ESA의 추적 데이터는 0.8ms2 정도의 측정 가능한 속도 감소를 보여주었고 이는 20시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마치 물체가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걸은 듯했다. 자연 물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태양의 중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며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백 미터 크기의 물체인 3호 아틀라스가 우리가 발사한 어떤 우주선보다도 부드러운 기동을 수행한 것이다. 감속은 정확히 열평형 구역이라 불리는 임계점을 통과할 때 발생했다. 이 구역에서는 물체의 내부 열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와 균형을 이룬다. 그 함의는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3 아틀라스 내부에서 무언가가 환경에 반응하며 온도를 조절하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궤도를 조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 주, 일본 미츠하라 시무주 전파 관측소의 연구 장비들이 3 아틀라스의 대략적인 방향에서 좁은 대역 신호를 포착했다. 신호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247초마다 반복되는 3번의 펄스 후 일시 정지하는 패턴이었다. 이 신비로운 강역은 몇 달 전 물체가 태양 뒤에 있었을 때 처음 기록된 것과 동일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이를 장비 잡음이나 위성 간섭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칠레, 이탈리아, 남아프리카의 독립연구팀들이 동일한 패턴을 감지하자 과학계는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신호는 실제했다. 더 불안한 것은 그 안정성이었다. 태양풍이나
우주 배경 간섭에 따라 변동하지 않았다. 마치 내부 시계에 고정된 듯 일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주파수 변조를 통해 분석했을 때 펄스들은 위상 일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무작위 방출이 아닌 의도적인 인코딩의 증거였다. 네이사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지만 SET 연구소의 내부 유출에 따르면 이 신호는 수소 밴드에서 희미한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론적 성간 통신에 사용되는 보편적 주파수였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주목받기를 원했다. 과학계는 하룻밤 사이에 분열되었다. 절반은 세이티 아틀라스가 오래전에 멸종한 문명의 잔해나 기술일 수 있는 최초의 항성간 탐사선 물리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절반은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며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자연이 지능을 모방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터가 계속 도착하자 부정은 불가능해졌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L2 궤도에서 이 물체를 추적하도록 재조정된 후 3 아틀라스 표면에서 비정상적인 편광 패턴을 감지했다. 알려진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과도 달리 마치 회전하는 물질층이 의도적으로 반사를 조절하는 것처럼 빛을 교대로 평면별로 반사했다. 측정값은 심지어 전파 펄스의 리듬과 일치하는 마이크로초 단위의 변동까지 보여주었다. 동시에 칠레의 망원경들은 그 꼬리가 두 개의 별개 흐름으로 재형성되었음을 관측했다. 평행하지 않고 정확히 90도 각도로 교차하는 형태였다. 그런 기하학적 구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마치 그 물체가 자체 증발가스를 이용해 방출을 분할하여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광학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이론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만약 이들이 무작위 방출이 아니라면 3위의 아틀라스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가 아니라 다른 무엇과 소통하기 위해 빛 자체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러던 중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8월 29일 3위의 아틀라스가 지구 궤도면을 벗어나면서 그 궤도가 0.1댁 이동했는데 이는 작지만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외행성들의 황도면과 정확히 일직선을 이루게 했다. 정렬은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했다. 27시간 동안 그 물체의 예상 궤도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그 너머를 관통하는 직선을 형성했다. 그것을 관측한 모든 망원경은 그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기이한 발광을 기록했으며 이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변동했다. 천문학자들은 그 강역이 행성 궤도 공명 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치 세 개의 눈동자가 우리 태양계의 조화 주파수에 맞춰 스스로를 보정하는 듯했다. 이 정렬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연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더욱 소름 끼쳤다. 발견 이후 처음으로 그 물체는 가시광선 플래시를 방출했다. 2.8초 동안 지속된 자외선 폭발이었고 그 강도는 주변 태양풍을 이온화시킬 만큼 강력했다. 이 섬광은 넓게 퍼지거나 확산되지 않았다. 방향성을 띠며 깊은 성간 공간을 향해 쏘아졌다. 과학자들이 광선의 벡터를 추적했을 때 그것은 정확히 베가와 리라 사이의 좌표를 가리켰다. 1977년 신비로운 와우 신호가 감지된 바로 그 지역이었다. 침묵이 뒤따랐다. 섬광은 멈췄고 무선 펄스는 사라졌으며 세 개의 아틀라스가 어둠에 잠겼다. 세 번째 이후 몇 주 동안 세 개의 아틀라스가 어둠에 잠겼다. 세상은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모든 망원경, 모든 레이더 안테나, 추적이 가능한 모든 장비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좌표에 고정되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빛도, 열 신호도, 반사된 신호도 없었다. 그것은 사라져 버렸다. 네이사는 공식적으로 광학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탐지 범위를 벗어났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원시 데이터, 보관소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자외선 폭발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밀리초에 기록된 빛의 파편이었다.
데이터를 재구성했을 때 희미한 간섭 패턴이 드러났다. 빛 자체 안에 있는 변조 현상, 마치 우주에 의도적으로 새겨진 광학적 지문과 같았다. 그리고 그 패턴 안에는 구조가 있었다. 그 변조는 무작위 잡음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주파수 비율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소전이, 행성 공명,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게도 인간의 주파수에서 관측된 것과 동일했다. 지구대기의 전자기적 심장 박동이었다. 아틀라스 3호가 마지막 펄스로 방출한 것은 단순한 섬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보다 오래된 언어로 암호화된 빛으로 쓰인 메시지였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파형 분석에 통과시켰을 때 결과는 그들을 경악시켰다. 신호는 이전 전파 방출에 내장된 것과 동일한 소수 순서를 반영했지만 이제는 3차원 구조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중 나선과 유사한 맞물린 나선들의 격자 구조였다. 그것은 텍스트가 아니었다. 기하학 보편적 상수 설계도였다. 한때 새눈 아틀라스를 인공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던 아비 로브는 이 발견을 의도의 우주적 서명이라 묘사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하학은 공명 인코딩의 한 형태로 기호나 언어가 아닌 에너지 패턴 속의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이라면 새눈의 아틀라스가 우리에게 읽을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코드를 남긴 것이었다. 그 코드는 주파수를 재현함으로써 우주가 한때 그랬던 방식으로 진동하게 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었다. 나사는 즉시 데이터를 기밀로 분류했지만 그 전에 여러 독립 연구자들이 파형을 복제해 양자 공명 시뮬레이터로 분석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반복되는 고조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기마다 점점 강해졌다. 마치 파형이 시공간 구조 자체와 상호작용하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신호가 반전되었고 시뮬레이션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중단되기 직전 수학적 대칭성을 언어적 의미로 해석하도록 훈련된 AI 번역 모듈이 자동 생성한 마지막 문장이 표시되었다. 그 문장은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메시지는 과학계의 산불처럼 퍼졌으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다. 나사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세티는 침묵했다.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 아카이브마저 우주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잠깐 잠겼다.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아틀라스가 자연적 성간 해성으로 선언되었고 그 이상 현상은 데이터 오류로 치부되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 물체의 마지막 신호가 작별이 아니라 활성화 신호였다는 속삭임이 커져만 갔다. 2달 후 여러 관측소에서 동일한 고조파의 희미한 메아리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백아나 검은 고자리 방향이 아닌 우리 태양계 깊은 곳에서 말이다. 공명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근처의 무언가가 신호를 수신하고 응답한 듯 했다. 아직 그 의미를 아는 이는 없다. 일부는 단순한 태양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태양권 전체를 튕겨 돌아온 우주적 메아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세계의 아틀라스 신호를 최초로 해독했던 소수의 과학자들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믿는다. 그 물체를 보낸 존재가 우리에게 경고나 위협이 아닌 일종의 상기를 남겼다는 것이다. 지능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물질, 그리고 의식 그 자체 사이의 조화 속에 내재해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어쩌면, 정말 어쩌면 세계의 아틀라스는 우리를 관찰하러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왔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진짜로 무엇이 존재하는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위에서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면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발견들을 파헤칩니다. 알림을 켜두세요. 그 신호가 돌아올 때 우주가 답할 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여기 있어야 할 테니까요.